정남기 교수님으로부터 특별 강연 국내 TOC 경영의 적용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OC를 창시하신 분은 닥터 엘리 골드렛입니다. 2011년에 작동하셨는데 우리에게 많은 어떤 그 지적인 유산을 남기고 가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말 중에 조금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이 The sky is not the limit. 그러니까 하늘마저도 우리의 한계가 될 수 없다. 그런 뜻인데 이런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마지막에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저술한 책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국내에 번역이 돼서 나온 책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소설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소설 따라 읽듯이 읽어가는 재미도 있고요. 또 그 안에 여러 번 읽으면서 그 의미를 캐와야 될 그런 내용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읽는 것은 필요하지만 necessary 하지만 소설만 읽는 것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 not sufficient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퍼런스 통해서 많은 지식들이 전달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제 말씀의 키워드를 저는 이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목표는 다 성공을 하기 위한 목표겠죠. 실패를 목표로 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공의 목표를 세울 것인가, 그 다음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약, constraint, 제약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성공을 향해 가보자 하는 어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골드렛 박사가 맨 처음에 소설 형식으로 지은 책이 더 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은 아니지만 2008년도에 저술해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이 더 초이스입니다. 근데 더 골에서 이야기할 때는 사실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병목 자원의 생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수익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병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키우는 것이 수익을 키우는 거다. 이런 말이 여기 있는데 2008년에 더 초이스에서는 영어로 되어 있지만은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초이스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 TOC에 있다. 그렇게 이 책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횟수로는 한 20년 남짓 이후인데 도대체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공장에서의 병목 공정 이야기를 하던 것이 여기 많은 분들한테 충만한 삶, full life. 충만한 삶이란 게 뭐냐? 간단히 말해서 자기 능력을 키우고 자기 능력에 꽉 차도록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게 풀이죠. 가득 찼다 그 말이죠. 자기 능력만큼 가득히 찼다. 능력은 상당히 키워져 있다. 그런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메시지의 변화가 있었겠느냐?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사실 이 그림은 제가 TOC에 있는 바디 오브 날리지 많은 지식들을 하나의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왼쪽은 works, 오른쪽은 relationship. 그래서 이쪽은 조직에 있어서의 우리의 관심사, 오른쪽은 개인의 어떤 생활에 있어서의 관심사. 이 양쪽으로 이렇게 축을 가지고 해봤는데 이 양쪽의 영역을 모두 다룰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메소돌로지들이 TOC 안에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목 공정에서 풀라이프, 충만한 삶으로까지 연결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이 물론 20-3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어떤 전체적인 TOC의 지식 체계를 가지고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충만한 삶을 향해서 가는데 그것은 조직과 개인의 성공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목표입니다. 또 고려해요. 조직과 개인의 성공.
위해서 우리는 뭘 하느냐? 그 방법으로 제약을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비전, 골, 오브젝티브, 타겟 이런 말로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달성해가는 방법으로는 제약에 초점을 맞춰라. 제약이란 건 뭐냐?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고 부족한 것이고 우선순위에 혼란이 있는 것이고 언더 커패시티 또는 오버로드가 될 것이고 초점이 없는 것이고 비논리적인 사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의 말들을 우리는 제약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제약을 이롭게 활용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롭게 활용한다는 건 뭐냐? 비용이나 노력에 비해서 훨씬 큰 산출, 성과를 달성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린 노력들이 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TOC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이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골 세팅입니다. 목표를 설정한다는 건 뭐냐? 여러분, 목표 설정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러한 예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몇 년 전부터 TOC의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적용해서 경영관리 시스템을 구축, 활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생산 리드타임이 90일에서 최소 20일까지 단축할 수 있고 개발 리드타임도 줄어들고 있고 또 고객 서비스도 더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의 경영자의 관심사는 이런 성과들을 매출 증가로 돈으로 연결시키는 데에 이제 관심이 갔습니다. 전에는 생산, 개발, 서비스 이런 쪽에 관심을 두고 있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매출 증대로 연결을 시킬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세일즈 쪽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경영자가 골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하자. 그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랬을 때 뭡니까? 어떤 경우에는 매출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잡을 수도 있고 영업이익을 2배 증가시키는 것, 판매 수량을 늘리는 것, 가격 할인을 높이는 것, 신규 고객을 합세하는 것, 고객 만족도 높이는 것. 오케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의 골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초점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너무 많은 곳에 어텐션을 가져가는 것은 그런 초점이 없는 겁니다. 초점이 없는 것은 제약 중에 하나예요. 그랬을 때 자 그러면 골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치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는 못 가겠지만은 자, 이 회사 어떤 회사의 매출에 대해서 7천억이라고 합시다. 근데 판매가 100이고 가격이 70이어서 아니가 7천이 됐습니다. 재료비는 그 중에 65%를 차지해서 4,550입니다. 운영비용 그 외에 총 여러 가지 비용들이 1,400입니다. 비율이 20%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걸 쭉 계산해 보면은 7천에서 4,550을 빼고 1,400을 빼면은 1,050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상태라고 합시다. 그러면 시나리오 1 뭡니까? 수량을 10% 늘립니다. 판매 수량을 10%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출은 7,700이 되는데 재료비도 따라서 10% 증가를 하니까 5,500가 되겠죠. 운영비용은 그대로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익이 얼마 증가하냐면은 23% 증가를 합니다. 1,050에 대해서 1,295. 근데 시나리오 2는 뭐냐? 가격을 10%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량은 그대로이지만은 가격을 77원을 받아요. 그러면은 재료비는 그대로 있고 운영비용도 그대로 있어서 사실 이익이 67%가 증가합니다. 가격을 10% 올리는 것하고 수량을 10% 올리는 것하고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3 이제는 수량을 10% 올렸는데 가격을 3% 깎아줬습니다. 마이너스 3%. 그랬더니 비슷한 계산으로 상장의 영업이익이 얼마 증가했냐? 1% 증가했다. 이 계산을 봅니다. 시나리오 4 뭡니까? 재료비를 5% 줄입니다. 여러분 재료비 5% 줄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Very hard죠. 매우 어렵죠. 비용 일반 비용 5% 줄인 거하고 이거는 다른 차원이죠. 아무튼 그래야 5% 줄이고 비용은 10% 줄였다고 합시다. 이익이 35% 증가합니다. 마지막 시나리오. 가격을 5% 깎아주고 재료비를 5% 줄였습니다. 운영비용을 10% 줄였습니다. 5% 디스카운트를 하면서 재료비도 5% 디스카운트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 벤더
재료비 구입 비용을 깎았다 이거 5%. 나도 깎아줬으니 너도 깎아라 5%. 그 다음에 허리띠를 졸라서 10%의 운영비용을 줄였습니다. 이익이 얼마 나올까요? 2%. 아무리 여기서 재료비나 운영비용을 줄이더라도 가격 5%를 깎아주면은 아무 재무적인 효과는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목표를 어디로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자, TOC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격의 영향이 가장 크고 그래서 어떤 비용 절감보다 매출 증대의 효과가 더 크니까 목표를 어떻게 가져간다? 판매 수량을 늘리되 가격은 깎아주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 골 세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초점을 가져가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이런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보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목표다. 자, 그래서 오늘 키워드를 제가 목표와 제약을 두 가지로 가는데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목표라는 것을 뭘로 잡느냐? 저는 흐름 개선으로 잡습니다. TOC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갔을 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플로우고 그 플로우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 이것이 보다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플로우 임프루먼트 초점에 맞추어서 TOC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흐름을 빠르게 가져갈 것이냐. 그 다음에 제약에 초점을 맞춘다는 이야기는 제약 그 중에 그 능력, 커패시티와 프라이오리티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신호등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은 그것이 제약을 극복하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빠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능력과 우선순위를 우리한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신호등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제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 말하고 같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목표를 설정하고 제약을 활용해라 이 말하고 흐름 개선을 하되 이런 흐름 시스템을 구축을 하라 이런 것하고 어느 게 더 구체적입니까? 어느 게 더 여러분 실무에 가깝습니까? 예, 오른쪽? 왼쪽? 예, 설마 왼쪽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은 이제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흐름 개선이 뭐고 능력이 뭐고 우선순위가 뭐고 신호등 시스템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해가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데 이런 것을 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서돌로지들이 TOC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이 플로우라는 것, 흐름 개선을 우리는 구체적인 목표로 두는데 개선한다는 것은 막히지 않는다, 속도가 빠르다, 순조롭다, 역량을 충분히 발휘한다. 이런 것들이 흐름의 개선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또 어느 제조회사의 모습을 보면은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영업이 거기에 맞는 그 제품을 개발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생산활동을 해서 다시 고객한테 공급하는 이러한 일련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흐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업은 물론 좋은 가격을 받아와야 되겠죠. 그러나 영업은 고객의 요구를 개발에 전달해서 총이익이 커질 수 있도록 개발을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또 개발이 그렇게 맞춰서 개발하는데 여기 C라는 것은 코스트 관점이다 그 말이에요. 마진, 프라이스, 코스트 그런 관점에서 개발이 제품을 개발을 해서 이거를 생산에 넘깁니다. 그랬을 때 개발이 생산에 넘길 때 원하는 것은 퀄리티입니다. 설계대로 생산을 좀 해다오. 그러면 생산이 받아서 영업의 딜리버리 관점에서 영업에 전달을 합니다. 고객 요구에 납기에 맞춰서. 그래서 고객한테 전달하면 여기에 QCD 세 가지 요소가 이런 것을 흘러가면서 업무가 진행이 되겠죠. 이것도 하나의 흐름입니다.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게 우리의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다. 여기는 어떤 조선소의 내용입니다. 제가 일반적인 조선소는 아니고 어느 한 회사의 조선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변경이 되고 너무 자주 변경이 돼. 그래서 공정 변동성과 발주 입고 지연이 붙여서 조립 일정이 바뀌고 조립 일정이 바뀌니까 선행의장 도장 일정이 바뀌고 프리얼렉션입니까? 바뀌고 작업 이월이 증가하고 그래서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인도 기간이
단축되지 않고 그래서 수익성이 개선이 안 되면은 이런 것들은 뭡니까?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업무상의 흐름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흐름을 촉진시킬 거냐, 여기에 있는 많은 것들 부정적인 말들을 전부 긍정적인 말로 바꿔야죠. 증가한다는 것을 감소시키고 개선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 뭐 어떻게 이것을 감소시키고 개선할 거냐? 이게 바로 흐름의 개선이다. 여기에 대한 메소돌로지를 TOC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방법하고 물론 같은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유니크함. TOC만이 가지고 있으면서 더 뭡니까? 효과를 더 크게 해낼 수 있는 그런 메소돌로지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어느 병원의 환자의 흐름입니다. 병원에서는 이 환자가 접수해서 나갈 때까지 원활하게 순조롭게 치료를 받으면서 안 기다리고 양질의 서비스를 진료를 받고 나가는 것이 최고의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하면 환자들이 순조롭게 이런 흐름을 타고 갈 것인가? 이것도 흐름이고 그것이 또 흐름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어떤 TOC 방식으로 한다면은 효과가 가장 큰 것을 개선을 하는데 그것은 그 중에 하나는 다음 진료 환자를 미리 준비시키도록 뭔가의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흐름이 순조롭게 돼가지고 환자 대기 시간이 단축이 돼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이득을 병원에 가져올 것이다. 이것도 흐름이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개선됐을 때는 산출량, 부가가치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서비스가 개선이 되고 투자비가 줄어들고 비용이 감소하고 품질이 개선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자기 성취가 가능해진다. 이거 개선한다고 해서 정말 품질이 개선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제가 좀 다루고 또 오후 세션에서도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흐름의 속도를 빠르게 하면은, 다시 말해서 리드 타임을 단축시키면은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냐? 제가 분명히 흐름이 개선되면은 산출량, 생산량이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정말 그럴 것이냐? 그것을 이런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산 공장에서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현재 리드 타임을 50일을 30일로 줄이면은 월간 생산량이 늘어나겠냐?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리드 타임은 비록 차이가 있지만은 들어오는 게 똑똑똑똑 들어오면은 똑같이 똑똑똑 들어오면은 50일 만에 똑똑똑 나가든 30일 만에 똑똑똑 나가든 나가는 양은 같을 거 아니냐? 어떻게 생산량이 늘어나냐? 그 말. 세수대에 갖다 놓으면 물이 똑같이 나올 거 아니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생산량이 늘어납니까? 30일이 된다는 이야기는 들어가는 속도가 똑똑똑에서 똑똑똑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속도도 똑똑똑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리들스 로우입니다. 리들의 법칙이에요. 리들의 법칙. 자, 뭐 자세한 것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생산 흐름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속도가 리드 타임이 단축된다는 것 자체가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속도를 빠르게 하지 않으면 리드 타임이 단축이 안 된다는 말도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투자 없이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생산량을 늘린다고 했을 때 맨 먼저 생각하는 것이 투자죠. 설비, 인원에 대한 투자, 캐파를 늘리는 걸 생각하시죠? 오케이. 그런 하드웨어적인 방법도 물론 있지만 이러한 어떤 흐름을 개선하는 그러한 방법을 쓰면은 투자 없이 생산량을 20% 이상 늘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는 적자와 흑자를 가름하는,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설비 투자에서 보통 하면은 한 투자비의 90%에서 95%를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 5%, 10% 때문에 회사가 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런 방법을 써서 10%, 20%의 생산 캐파를 늘리는 것을 하면은 그거는 회사가 성공하는 거죠. 리드 타임이 단축된다는 것은 그 외에도 무슨 효과가 있느냐? 수요 변동에 대응하는 대응 능력이 커진다고. 자, 수요가 이런 노란색으로 변한다고 합시다. 리드 타임이 20일이면은 그 갭이 이 정도 차이 납니다. 약간 늦지만은 그래도 대응을 뒤따라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늦어지면은
리드타임이 길어지면 대응 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데 생산량은 증가한다는 거죠. 이것이.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데 생산량은 증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시장은 죽어 있는데 공장에서 기계는 돌려가지고 제품을 막 생산해내야 돼. 왜? 이미 발주해놓은 거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 그러나 안 팔리는 걸 뻔히 알면서도 생산을 해내야 돼. 이거를 바라보는 경영자의 어떤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죠? 근데 그나마 짧으면 조금 덜합니다, 이 기간이. 길면 어떻습니까? 그 기간이 길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리드 타임을 단축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한 회사의 자료인데 과거에 다시 말해서 어떤 TOC의 생산 신호등을 적용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출하는 줄어들고 있고 또 줄어든 것보다 생산은 더 많은데 완제품 재고는 그보다 더 많이 증가를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아까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어떻느냐? 자, 완제품 재고는 거의 일정하게 갑니다. 출하 생산이 감소하든 증가를 하든 재고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대응 능력이 커졌다 그 말이죠. 수요가 줄면은 생산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대응해서. 그런 능력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흐름을 개선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데 이 골드렛 박사께서 아주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흐름 개선을 한다는 것은 이 네 가지 일을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뭡니까? 흐름 개선이 생산의 첫 번째 목표가 돼야 된다. 또는 리드 타임 단축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과잉 생산을 막는 장치가 필요하고 또 부분 효율을 추가하지 않아야 되고 또 뭔가의 집중 프로세스가 설치가 돼야 된다. 이거는 포드 시스템이든 도요타 시스템이든 또는 TOC, DBR 또는 TOC 다른 시스템이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것을 추구하는 것은 다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TOC는 도요타나 또는 포드 시스템과 또는 공통적인 어떤 다른 방법과 달리 드럼 버퍼 로프라는 것을 쓰는데 이것을 좀 말로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드럼이라는 것은 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이 커패시티를 생각하면서 커패시티에 맞추어서 작업을 한다는 것이고 또 그 커패시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실행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이 드럼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방에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밖으로 나가려고 했을 때 1분당 나갈 수 있는 숫자는 이 문의 사이즈에 하고 같습니다. 그게 커패시티예요. 나가려고 했을 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100분이 계신다고 했을 때 1분에 10명씩 나갈 수 있다 그러면은 10분이 걸리겠죠. 근데 10분이 나가더라도 순서에 맞추어서 차근차근 나가야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우르르 몰려가지고 순서 없이 그 순서가 헝클어지면은 그마저도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얼마냐 이거를 보면서 거기에 프라이어리티 순서를 정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거 이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버퍼는 변동성을 강화해서 필요한 설비나 자재나 인원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고 로프라는 것은 그 계획에 맞춰서 실제 실행을 시키는 로직. 이게 드럼 버퍼 로프 DBR. 이런 부분들은 비단 생산뿐만 아니라 서비스 또는 공공조직 여러 군데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이걸 단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과 우선순위, 커패시티와 프라이어리티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설치를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인데 DBR은 어떤 생산에 맞추어서 바로 이런 커패시티와 프라이어리티를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DBR을 개념적으로만 알아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신호등 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계획 대비 진행 상태가 모니터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긴급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다시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인가. 우선순위를 그래서 색상으로 표시해가지고 작업자들이 그 닥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여기서 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순서로 나갈 것인가가 즉각적으로 즉시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그게 알려져야 돼요. 잠깐 기다리십시오. 계산 좀 해보겠습니다. 하다가 1분 만에 당신 먼저 나가세요. 2분 만에 나가세요. 한다든가 여기에다가 잘 안 보이는 곳으로 벽보를 붙여놓고 여기에 맞춰서 나가세요. 그렇게 말을 해놓으면 실행이 안 된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목표 달성이고 성공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흐름을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실행력이 있는 뭔가의 도구가 필요하다. 그거는 저는 일괄화해서 그냥 신호등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TOC에서 뭔가의 실질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됐다 하는 이야기는 이건 제 컨셉으로 봤을 때는 신호등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걸로 판단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호등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작년 컨퍼런스 때 제가 조금 일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이 자료를 보시면 되겠고요. 생산관리에서는 이런 형식으로 색상을 표현하죠. 빨강, 노랑, 녹색 이런 식으로 이게 긴급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이 또 구매 관리에서도 신호등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우선순위입니까? 어떤 자재가 지금 긴급하냐? 구매할 때. 이거 어떤 것은 리드타임이 긴 자재가 있습니다. 시간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거는 스탑을 재고를 쌓아가지고 가야 됩니다. 수량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과 수량의 관점에서 어떤 게 더 긴급하고 어떤 게 더 여유가 있느냐. 사실 이거는 색상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구매 관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잠깐 기다려 봅시다. 긴급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걸로는 관리가 안 돼요. 즉각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호등 또는 프로젝트 관리 마찬가지입니다. 고객 서비스 관리 영역은 다르지만 우리는 이런 신호등을 설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TOC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플로우의 개념은 비단 이런 생산이나 개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영업 관리에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고객과의 상담하는 기간, 고객 대응 기간을 어떻게 하면 단축해? 고객을 처음 만나서 뭔가 결말이 날 때까지 어떻게 그 기간을 단축을 시켜갈 것인가? 이것도 상당한 하나의 그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공공부문에서 업무 처리가 하는 파블릭 섹터에서의 서비스 수준에 관련되는 것이죠. 자금의 흐름, 어떻게 하면 이 급도와 결정을 할까? 이것도 흐름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금 관리, 캐시플로우, 흐름의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상황 판단이나 목표 달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뭡니까? 컨플릭트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걸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그래야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의사가 전달이 원활하게 흘러갑니다. 서로 간의 의사가.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키든가 조직의 컨센서스를 도출해낼 때 씁니다. 자, 이거는 조선소의 기본적인 공정입니다. 수주를 받아서 설계해가지고 가공하고 조립 의장해서 탑재해가지고 시운전까지 가는 거예요. 이 싱글 프로젝트. 근데 멀티플 프로젝트로 보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근데 싱글 프로젝트하고 멀티 프로젝트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라져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퍼트 CPM 이 영역에서는 싱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지 멀티플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TOC CCPM에서는 보다 더 많은 이슈가 멀티플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멀티플 프로젝트 했을 때 문제가 뭘까요? 그거는 바로 이런 로드입니다. 부하. 각 공정 간의 부하가 얼마나 걸리느냐가 그 말이에요. 이걸 파악을 해서 오버로드가 안 걸리도록 뭔가 계획을 세워주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조선소에서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곳곳에 오버로드가 많이 걸리면은 지금 이게 어떤 표준 그 캐파라고 했을 때 로드가 이렇게 걸리면은 오버로드가 걸리면은 흐름이 늦어지겠죠.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캐파를 키워야죠. 설비 투자해서 오케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러다가는 투자비를 감당을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수요 변동이 됐을 때 굉장한 어떤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흐름을 빠르게 할 수 있느냐? 빠르게 한다는 건 뭡니까?
이렇게 가자는 거죠. 이렇게. 그러려면은 이처럼 가능한 한 모든 공정이 언더 커패시티로 들어와야 돼요. 언더 커패시티. 그래야 흐름이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설비 투자하지 않고 캐파를 더 늘려서 언더 커패시티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법, 이거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방법은 CCPM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예, CCPM 로직을 더 우리가 스타디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원을 어떻게 재분배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CCPM에서 일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일정 관리와 더불어서 우리는 이 커패시티에 대한 관심을 두면서 일정 관리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뭡니까? 능력, 커패시티와 우선순위입니다. 능력에 맞추어서 어떻게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가져가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시킬 것이냐, 이게 CCPM의 저는 본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프리딩을 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많은 프로젝트가 동시에 투입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프리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멀티태스킹을 방지하고 어떤 그 병목 자원, 드럼 자원의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동시 진행되는 프로젝트 수를 제한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추가적인 능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능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하드웨어적으로요. 그거는 어떤 그 투자 분석이고 투자 판단인데, 투자 의사결정인데, 투자가 했을 때 그 투자 수익률이 좋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사실 어느 경영자든 투자합니다. 확신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죠. 근데 TOC에서는 여기에 투자하면은 이 문제가 해소가 돼서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하는, 그거를 시뮬레이션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능력을 추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풀키팅이고, 진행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어떤 굿스타트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띄워놓고 뭐가 없네 하면서 중간에 멈추는 거, 이 일을 없게 해야 된다. 그게 풀키팅입니다. 그 다음에 버퍼 매니지먼트, 이거는 신호등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걸 색상으로 표현해서 변동성에 대비해서 이런 우선순위를 바꿔줄 것인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능력과 우선순위의 입장에서 이 CCPM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다르지만 기본 개념은 같다는 거죠. 뭡니까? 능력과 우선순위예요. 그것이 병원의 문제든 조선소의 문제든 일반 생산 공장의 문제든 공공기관의 서비스의 문제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어떤 하나의 로직과 하나의 어떤 그런 개념이 두루 범용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능력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그 리소스 얼로케이션을 다시 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자, 프로젝트 3개가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여기 있는 게 가장 어려운 공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 3개를 각각 한 사람씩 맡아서 3개를 동시 진행을 합니다. 그랬을 때 걸리는 기간이 전부 이렇게 걸린다고 하면은 프로젝트 1번도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시작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투자죠. 끝난다는 것은 투자했던 회수라고 봤을 때 투자 회수 기간이 이 기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자원을 재배치를 해서, 가장 어려운 작업이니까 3명이 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시켜서 혼자 하면 여기서 이렇게 걸리는 기간을 이렇게 좀 단축시킬 수 있겠느냐, 이거를 확인을 해보는 거죠. 만약 그럴 수 있다면은 이거를 3명이 한꺼번에 해서 여기에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그 다음 두 번째 프로젝트는 이때 진행을 시키고 이때 진행을 시킨다면은 이 프로젝트 자체가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투자 회수 기간이 짧아지는 거죠. 이게 자원을 재배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우리의 하나의 이득인데, 투자 회수 기간이 짧아진다는 것은 그건 뭡니까?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능력이 커진다, 커패시티가 커진다. 흐름이 빨라지는 것은 산출량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투자를 해서 물리적인 캐파가 커졌다는 이야기 아니라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 어떤 그런 관점에서 커패시티가 커졌다는 이야기죠. 투자 안 하고 커패시티를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CCPM에 일어났던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아까부터 조선소로 놓고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러 가지 대책을 가져가야 되는데 저는 TOC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투자하지 않고 어떻게 커패시티를 늘릴 수 있겠느냐, 흐름을 촉진시킬 수 있겠느냐,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얼핏 생각했을 때는 이런 신호등 시스템을 여러 군데 장착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설계 신호등 시스템, 생산 신호등, 차제 신호등. 이게 TOC에서는 CCPM, DBR, 디스트리뷰션 뭐 이런 메소돌로지들을 적용을 하면 되겠죠. 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싶으면은 최소의 투자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걸 찾아서 투자를 순차적으로 해나가면 되려고. 그래서 우리는 흐름을 촉진한다고 했을 때 조선소에서 흐름을 촉진한다고 했을 때 물론 신호등을 달아야 되겠지만 TOC의 다른 영역에서의 많은 메소드들도 통합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해야겠다. 투자 분석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예, 스루풋 어카운팅이 있습니다. 기존의 원가회계 방식으로 했을 때는 그 디시전 메이킹이 조금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어카운팅을 권해드리죠. 이거는 일본의 그 후쿠시마에서 쓰나미 재난을 복구할 때 TOC가 적용됐던 사례입니다. TOC에 주로 CCPM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때 CCPM이 이런 일들을 이제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주민, 정부, 사업자 사이에 목표를 공유하게 하고 계획 수립을 잘하고 그다음에 도전적인 일정 계획을 세우고 진행 관리를 한 겁니다. 병원에서도 뭔가 우리는 이런 신호등 시스템을 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색상을 가지고 신호등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성과들을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 가면은 많은 자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케팅에서도 이런 개념으로 마케팅, 세일즈 플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이 세일즈에서도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여기가 매년 계약을 하는 것이 사실은 병목이죠. 여기를 통과하는 것이 어떤 계약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깔때기 모형으로 이런 단계를 생각을 하면서 관리를 해 나갑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예측이 가능해졌고 또 이런 실질적으로 매출 증가의 효과도 가져갔던 사례입니다. 국내 벤처기업에서 했던 사례입니다. 몇 년 전에. 또 이스라엘의 법원 판결 제도도 이런 흐름을 개선하는 쪽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가 몇 년 전에 나왔었습니다. 이런 보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TOC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전체적인 영역에서 기업으로 보면은 개발, 생산, 영업, 사업 전략에 있는 모든 영역까지 이런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운영 방법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이런 TOC의 메소드로지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건 이제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개선 대책을 해야 될 때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고객 불만도 해줘야 되고 기술 전도 해야 되고 납기 대응도 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우선 무엇부터 할 거냐, 프라이오리티를 어떻게 정할 거냐, 이런 방법도 우리가 TOC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해가지고 가는 것이 전략이다. 프라이오리티는 없이 나열만 하는 것은 사실은 전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중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가 들어가 있어야 전략으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 흐름 개선의 입장에서 능력과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러한 기업 조직에만 적용이 될 것이냐? 그러나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뭐 인디비듀얼 플로우라고 하는데 이 그림은 미하이 칙센타이라는 어떤 그 학자가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조금 불편하실 것 같아서 번역본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자신의 컴피턴시, 역량이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도전하는 일이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자기 역량이 적으면서 높은 곳에만 도전을 한다고 했을 때 쉽게 말해서 능력은 없는데 눈만 높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은 불안감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근데 능력은 많은데 도전을 하지 않아. 그러면은 놀겠죠, 나태하게. 그래서 능력이 높고 도전을 높게 했을 때 그 사람의 인디비듀얼 플로우가 나타난다. 여기서 플로우는 어떤 개선된 플로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는 몰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몰입이라는 말에 그렇게 찬동하지는 않습니다. 몰입해서 얻은 상태를 말하는 거지 그 몰입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런 것도 하나의 능력과 우선순위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역량이 어떤 것이냐. 근데 내가 어디에 먼저 도전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순서를 정하는 것도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find your flow 해서 플로우를 찾아라 그랬는데 사실 찾아라 말만 했지 어떻게 찾아라 이 말은 별로 없거든요. 찾으면 좋겠다 그거지. 자, 그런데 TOC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에 플로우를 자기 개인적인 플로우를 찾는 방법을 우리가 또 TOC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인디비듀얼 플로우라고 뭡니까? 저는 이 인디비듀얼 플로우의 하나의 고울은 풀 라이프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멘털 플로우라고 볼 수 있다. 정신적으로 막힘이 없어요. 예, 상당한 그 행복감의 어떤 구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풀 라이프예요. 그것은 이 역량과 역량의 그 도전이 맞춰져 있는 상태다. 그러면 역량을 키우면서 도전을 키워가는 거예요. 반대로 도전이 컸으면 거기에 맞춰서 역량을 키워가는 거예요. 이 양자가 서로 밸런스를 맞춰야지 한쪽이 치우치면 뭔가 그거는 플로우가 아니라. 그래서 TOC는 이 충만한 삶을 가르치기 위한 클리어 띵킹을 가르칩니다. 클리어 띵킹. 그래서 그런데 왜 클리어 띵킹이 중요하냐? 컴피턴시는 자기 역량은 이 클리어 띵킹에서 옵니다. 명확한 사고에서 와요. 명확한 사고를 해야 자기 역량을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클리어 띵킹은 뭐에서 옵니까? 논리적인 사고에서 온다는 것이 TOC의 하나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를 하면은 자기 역량을 키워서 나의 인디비주얼 플로우로 갈 수가 있다. 논리적인 사고라는 게 이제 뭐냐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닥터 골드렛은 이 초이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만한 삶을 살려면은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둬야 됩니다. 또 그러려면은 명확하게 사고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죠. 클리어 띵킹, 로지컬 띵킹 이게 뭐냐? 저는 봤을 때 이런 인과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규명할 수 있는 능력이 클리어 띵킹입니다. 인과관계. 그래서 인과관계를 우리가 잘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 분석이 되면 변화와 개선하고 발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뜨거운 난로를 만지면 손을 데이는데 손을 데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내 손에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하는 그러한 것을 규명해낼 수 있다면 손잡이를 만들어내는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손을 데이지 않는 그런 개선과 발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 로지컬 띵킹, 클리어 띵킹은 저는 이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cause, effect, assumption. 이걸 저는 트리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세 개를 항상 어느 곳에든지 같이 가져가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자기의 명확한 사고력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품질 부분에서 이야기입니다. 용접 불량이 났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설계 오류 때문에 용접 불량이 났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 이펙트죠. 근데 왜 설계 오류가 생기면은 용접 불량이 생깁니까? 했을 때 그 why, assumption을 규명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분이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설계 오류 때문에 용접 불량이 생기는 것은 작업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접 위치를 혼동할 수 있습니다. 용접 위치와 작업이 어렵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도면에 위치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없습니다. 치수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어썸션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뭡니까? 설계 오류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열이라는 것들이 설계 내용, 설계 오류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되죠. 설계 오류가 있으면은 용접 불량이 생기는데 왜 용접 불량이 생깁니까? 했을 때 답이 뭡니까? 설계 오류 때문에 오류 생깁니다. 그 말은 이 말을 반복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 자체가 설계 오류의 내용이에요. 여기는 그 why에 대한 답변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assumption은 뭘까요? 대개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용접 작업은 설계 기준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설계 오류가 나면은 용접 불량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작업자 설계자가 설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계 오류가 생기면은 용접 불량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썸션이고 이유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어썸션을 들춰내고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은 훨씬 다른 어프로치가 가능합니다.
뭡니까? 전에는 설계 오류를 방지하는 쪽에서 품질 개선을 요구를 했겠지만 지금은 뭡니까? 작업자와 설계자의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이 영역은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쪽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품질이 개선이 안 돼요. 더 이상 답보 상태로 정체돼요. 이제는 이쪽을 들여다봐야 될 때가 됩니다. 이것이 TOC 기반의 품질 경영의 저는 하나의 큰 역할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 비디오도 좀 들려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러한 로지컬 싱킹을 유치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애니메이션이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만들었습니다. 골드렛 재단에서 후원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이아그램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TOC의 띵킹 프로세스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좀 더 학생들한테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조금 줄여서 하는 것이 TOC 프로 에듀케이션입니다. 이런 것을 좀 더 학생들이 스튜던트 프렌들리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금 간편하면서 단순하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비단 어린 학생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일반인들, 직장인들도 이거를 배워줬을 때 굉장히 자기의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실제 우리나라에서 썼던 그 TOC for Education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황중석 장사님 아마 지금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의 자료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이게 오디세이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뭐 영어로는 아더시 프로그램 그렇게 발음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여기 오신 우리 닥터 알렌 바나드께서 개발을 해가지고 청소년들한테 비전과 사고 능력, 비전을 키워주고 사고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개발한 하나의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많은 다이어그램들이 5개를 조금 축약해서 체인지 매트리스 클라우드라는 것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하나로 이거를 전부 가르치는 그런 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바나드 박사님께서 특별히 이 세션을 이 체인지 매트리스 클라우드에 대한 세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기 있는 싱가포르에 있는 재소자라고 그럽니까?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이거를 배웠는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이 이 비디오에 있는데 이것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TOC에 여러 가지 바디 오브 날리들이 있습니다. 자기 일터에서 자기 개인적으로 이런 툴들을 썼을 때 어떻습니까? 조직과 개인의 성공으로 가는 길이 여기에 좀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일반 공공조직에서도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타주의 행정서비스 개선인데 지금 또 닥터 알렌 바나드께서 이 일을 하는데 총 프로그램 책임자입니다. 24개 기관인가 여기를 유타주의 그 부서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도 그 조차 모임에서 이걸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주 뭐라고 할까 좀 부럽죠. 사실 부럽습니다. 네, 주지사가 이 TOC를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딱 한번 보면 페이스북에서 제가 캡처한 유타주 청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성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보고가 되고 있고 또 일본에서는 TOC를 국책으로 해서 건설 공공사업에서 이걸 적용을 해서 이런 컨퍼런스 삼보요시 3자가 좋은 그런 정책에 대해서 벌써 7, 8년 전부터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야자키현에서 행정계획에 이걸 쓰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소개를 못 해드리고 그래서 한국 TOC의 경영의 현재 주소는 뭐냐? 제가 우리 컨퍼런스 벌써 한 2002년부터 올해가 14년 차인데 발표된 내용을 쭉 이렇게 봤더니 기업에서 내용으로 발표된 자료, 공공조직 개인의 문제에서 발표된 자료 봤더니 기업의 자료가 거의 한 80% 이상이고 그 중에 또 절반은 생산, SCM 생산 유통 부분에 많이 있는데 다른 영역에는 그 가능성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표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가 지금 이렇게 크게 많이 부흥하고 있는 상황이냐?
지금까지는 좀 답보 상태였는데 오늘부터는 상당히 붕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와주셔서. 그리고 이 교육훈련 전문가가 부족한 상태인데 사실 이거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든 간에 이 지식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이는 조금은 나중에 오래 가지 않는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적용 영역도 확장이 돼야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TOC for Education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대중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클리어 싱킹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어떤 현황을 보면은 여러 나라 국기를 제가 해봤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나라도 있겠지만 모르는 나라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인디아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사우스 아프리카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있고 뭐 리투아니아가 있고 콜롬비아가 있고 뭐 필리핀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필리핀 있고. 자,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근데 이런 영역에서 이런 나라들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 차이나를 여기다가 넣으려고 했는데 조금 미처 못 넣습니다. 차이나요? 제가 알기로는 SCM이나 프로젝트 관리 이 부분에서는 TOC의 적용만큼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판단입니다. 여러 가지 차이. 그죠? 나중에 5년, 10년 후의 결과는 저는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자, TOC, 초이스에서 골드렛 박사는 아무리 복잡한 시스템이라도 단순함이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해결책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사람은 선하기 때문에 좋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해서 같이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명확하게 생각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 좋겠고 중요한 것은 다 알고 있다는 자세를 극복하라. Sky is not the limit.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조금은 약간의 겸손한 그런 자세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닥터 골드렛을 사고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자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골드렛 박사께서 뭐 이렇게 춤은 추지 않으셨겠지만 우리 앞에 많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thinking, 사고력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꼬마처럼 좀 춤을 앞에서 한번 추어보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Never say I know, sky is not the limit. 글쎄요, 뭔가 뭐 이런 어떤 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차곡차곡 TOC의 많은 그 날리지들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감사합니다.